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자, 1월 달에 벌써 반이 지나갔고요. 1월에는 설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4일 정도 빨간 날 끼고 진행이 됩니다. 현재 시장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 2400 근처까지 갔어요. 코스닥은 710 정도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잘 올라와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네요.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는 일주일치 정리를 하면서 하는 시장이지만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 섹터의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제일 강했고요. 오늘 같은 주간으로 보니까 몇몇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정주 성격으로 시장에 부각받았던 아랍에미레이트 경제 사절당 관련 윤석열 대통령 순방 관련 종목군들 움직임이 조금 보이고 정치 관련주 움직임 보이네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현재 시총 900억에 이런저런 말이 많긴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주담대 들어간 거 반대 매매하면서 모습이 조금 달라졌죠. 자, 부채 비율이나 지금 측정이 안 되는 유보율 같은 거 보면은 변화가 이제 필요한 상태의 회사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묻지마 상승을 일부 하면서 이렇게 퉁퉁퉁 거리면서 움직였는데 이 종목의 뉴스라고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게 요거 장이 끝난 다음에 일부 나왔네요. 결론은 특정한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내용이었습니다. 두 군데를 통해서 50억 원씩 한 100억 원 정도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걸로 보이고요. 자금 조달이 성격을 띠고 있네요. 그러면 현재 이 회사의 전체적인 자금 상태나 여러 가지를 측정했을 때 다른 쪽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들고 들어오고 그 전에 반대 매매를 통해서 일부 이제 지분이 변동이 생기면서 최대 주주가 다시 변동되고 신사업단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수순으로 밟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상태의 종목이기 때문에 선택지에서는 조금 제외가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코난 테크놀로지 신규 상장주 중에서 이번 주에 키워드였던 인공지능 관련주입니다. 금요일날 강하게 상승하면서 1차, 2차 상승을 통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48%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네요. 인공지능 관련주의 배경이 될 수 있었던 게 하나가 챗봇 관련 부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여러 가지 대형 회사에서 그와 관련된 보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투자한다 소식이 하나 깔렸고 또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일을 하는 쪽에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전략적으로 밀어주겠다 이런 내용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은 섹터에는 인공지능 관련주였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그 다음 줌 인터넷,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담당한다면 하드웨어 쪽의 로봇 관련주들, 그 다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관련주로 같이 움직이고 있고 바이브 컴퍼니 예전에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로 로직을 들어가서 움직였던 종목군들 바이브 컴퍼니, 플레이토, 비트나인, 솔트룩스, 핀텔, 위세아이텍 이런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일주일 동안 가장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테마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속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티라유텍 같은 경우도 스마트 팩토리로 결론은 자동화나 로봇이라는 키워드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도 정부 정책적으로 스마트 공장의 비율을 올리겠다. 그 비율 올리는 스마트 공장은 지능형 스마트 공장으로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는 한 주였습니다. 해인은 건설기계 섹터, 현대건설기계부터 작은 종목 해인 이런데 금요일날 재료는 국내 광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니 리튬이 매장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줌인터넷, 메디프론, 수산 INT. 자, 하나는 은행권에서 생체 인증 의무화 들어간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관련 섹터들이 움직이는 배경이 됐고요. 하나는 아랍에미레이트 경제사절단에 계열사가 포함되어 있다 하면서 두 가지 영향을 받는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금일이죠. 중동의 마케팅을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 산하 경제사절단이 금일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초에 저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원전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MOU 같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종목이 움직였고 그 종목의 움직임에 대한 재료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이거였습니다. 무역협회에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천천히 보면은 블라블라블라 다 모여서 간다. 이 대기업 회장도 있고 여기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이라고 이름 써있네요. 그럼 이 종목은 이 종목이겠죠? JST나 JST나의 회장이 김기문 회장이기 때문에 같이 부각받는 케이스가 나오는 날이었네요. 그리고 이 자료에 하위에 가보면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봤을 때 상장사로 연장할 수 있는 애들은 대부분이 다 대기업군이었죠. 그래서 이 재료에 영향을 받는 주가의 상승분이 일부 나오는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거나 그 다음에 비상장 계열사나 이런 데 투자사나 이런 데들이 가서 같이 간접적으로 부각받는 케이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쌍용건설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인디에프가 부각받는 로직이 나왔고 메디톡스, LIG, 히림이 움직였고 네오위즈홀딩스, 수산 ENS라는 원전 관련 회사 때문에 방금 우리가 봤던 수산 INT가 움직이고 계열사니까 그런 패턴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면 이런 비상장사들을 어떻게 상장사와 연결을 지을 것이냐, 시장은 이에 대한 방법을 다들 알고 있죠. 다트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이제 검색창에 수산 ENS나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특정한 종목의 보고서가 열립니다. 그 보고서를 통해서 계열사인지 투자사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투자에 접목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한 주였죠. 연습. 다트가 안 열리네요. 자, 열렸습니다. 수산 검색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이 시장에서 이 재료를 예전부터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분들은 수산그룹주라는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수산그룹주 산하의 어떤 종목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종목이 시장에서는 수산 INT로 연결을 받고 이렇게 연속적인 작용을 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 같은 로직이라면 이 목록에서 여러 가지를 다른 것들을 찾아보려고 시장이 노력을 했겠죠. 아세아텍 같은 애들도 순식간에 한번 움직이는 모습, K테크 이런 애들을 다 눌러보면은 자연광경은 아예 종목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 주 동안 27% 상승했고 이 재료는 아랍에미레이트 재료였다. 다른 종목군들도 쭉 눌렀을 때 비츠로 EM, 이 비츠로 그룹주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YG넛은 누가 투자했니? 해서 솔본 같은 애들이 움직였었고, 유니슨 HKR이라는 종목이 움직였을 때 처음에는 유니슨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어서 유니슨 그룹주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다트에 검색해본 결과 이 회사는 누리플랜의 계열사였다. 그래서 누리플랜이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 이 특정한 공개 정보 속에서 이런 것들을 포착해서 움직이는 제2의 스테나가 있었고, 수많은 종목군들에서 아예 바로바로 연결했던 인디에프, 히림, 수산 INT, 아세아텍, 그쵸? 자연과 환경, 여기도 뭐 비츠로테크인가? 그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YG넛의 솔본, 유니슨 HKR의 뭐 누리플랜, 이런 애들이 단기적인 가격 매매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넘어갔으니까 시장에서는 뭐 땡땡땡 원전 관련 MOU가 나오면 그쪽과 관련 섹터들, 뭐 한신기계, 뭐 G2파워 뭐 이런 애들이 또 가격 플레이를 하려고 할 것이고, 다른 쪽 섹터에서 뭐 MOU가 체결된다면 그쪽 섹터가 움직이거나 이런 패턴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인 분들은 시장의 정보 노출로 판단을 하고 이쪽에 보면은 일정 부분 벌써 지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결론은 뭐 인공지능이 움직이고 아랍에미리트가 움직였던, 결론은 테마단의 순환매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는 시장이 쭉 끌어당겨지면서 삼성전자가 막 6만원 위로 쭉 올라오고 하이닉스도 막 8만원 위로 올라오고 쭉쭉쭉 당겨지고 있는 모습에서 거래소가 2400을 코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안전하게 뭐 올라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소강 상태를 보이느냐, 이러면서 설날이 지나고 하면은 벌써 2월달에 FOMC, 2월달 FOMC에서 시장의 전망대로 0.25냐, 시장이 약간 탐욕을 부리는 것 같아 0.5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대형주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또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조금 긴축의 개념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휴림 로봇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애니능률. 현재 정치 관련주 섹터에서 조금 움직이는 라인은 뭐 나경원 관련주, 그쵸? 신라 SG나 애니능률 이런 섹터들인가요? 당대표 선거에 자꾸 출마하려고 하는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는 것 같아요. 각을 좀 세우면서 그런 쪽과, 금요일날 나왔던 거는 쌍방울 그룹주의 상승 속에서 읽을 수 있었던 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수사 때문에 뭐 이낙연 관련주라든지 김동연 관련주의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정치 관련주에서는 나경원 관련주, 뭐 이낙연 관련주, 김동연 관련주, 이런 애가 같이 일부분 움직이고 있는 패턴입니다. DOU는 같은 사업을 하는 팬 플랫폼 쪽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우는 소식에 상승했고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 모습들이죠. 셀바스 AI도 인공지능 쪽의 모습일 거고, 그러면 주간 상승률을 봤을 때 전체적인 섹터는 거의 테마주의 순환매가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이게 아닌 이제 약간의 업종의 대장주나 그런 종목군들로 시선을 이동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금요일날 좀 모습을 보여줬던 섹터들이 포스코홀딩스 4.8% 상승하는 금요일이었는데, 그 위치가 딱 전고 위치를 터치하는 구간에서 딱 마감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철강 관련주의 대표회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이 시선들은 중국이 춘절을 통해서 확진자의 피크를 찍고 정상화나 부양을 통한 움직임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철강에서 포스코홀딩스가 그런 기대감들로 이렇게 쭉 당겨지는 모습 나왔고, 또 하나의 섹터가 HMM이나 페노션 같은 물류 관련 해운 쪽이었습니다.
그쪽이 같이 움직이고, 이것들의 움직임보다 조금 더 일찍 화학 섹터, 석유화학 섹터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 보면은 시장은 중국 시장의 확진자 증가에 따른 노이즈나 두려움보다 그것들을 이기고 다음으로 진행될 가동 상승이라든지 제품 생산 증가에 따른 기대감들이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분법적으로 시가총액 대형주는 쭉 긴 섹터의 긴 축의 반등 이후에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테마주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다. 금요일자로만 보면은 인공지능이나 로봇 섹터가 강했고, 일정주의 성격으로 보면은 아랍에미레이트나 네옴시티 같은 중동주 성격도 일정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정치 관련 라인들이 움직이고 있다. 세 가지 섹터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미국장의 특징 중에 하나였던, 그 다음에 전체 자산 시장 중의 특징 중에 하나였던 비트코인의 반등 속에서 물가 하락, 그 다음에 금리 상승폭의 둔화에 대한 기대감들을 끌고 와서 다시 한번 이런 가상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대감을 키우면서 막 2만 달러까지 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전체적인 위쪽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테마장 순환매와 시가총액 대형주에 끌었던 움직임들이 약간 상존하면서 1월 달에 반을 정도를 달리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이제 긴 연휴 구간을 딱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급변한다기보다는 시장이 조금 진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데이터 하나씩 추적하면서 또 맞춰가야죠. 지금은 금요일자로 우리가 기준금리가 3.5 찍었습니다. 더 얼마나 찍을 수 있냐? 0.75가 끝이냐? 미국장이 5%를 보고 있다는데 거기가 그 정도 올리면 우리가 3.75를 찍고 더 갈 수도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구간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물가 이 컨센 비슷하게 나왔다고 긴장을 늦출 것이냐, 연준의 입장에서 시장이 긴장을 늦추고 탐욕을 부리는 시장이 있으면 2월 달에 전체적인 전망인 0.25보다 더 높게 또 금리를 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가 아직은 상존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바닥에서 10% 이상 반등하면서 또 기대감도 갖게 하고, 벌써 바닥은 찍었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오고 조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2월달에 FOMC에서 연준이 시장의 전망대로 0.25만 딱 하느냐 아니면 다른 짓을 하느냐, 이런 거 다 확인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반등했던 에너지는 약간 찌글거리거나 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저쪽 동네에 있는 테마주나 순환매 장세는 지속적으로 도는 이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보다 많이 지나갔죠. 뭐 끝이다, 침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데이터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들 반등 10% 이상 했다. 시장은 2월달에 FOMC를 기다리고 있다. 테마장은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현재 시장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정치, 그 다음에 뭐 중동 쪽 이야기, 그 다음에 중국의 리오프닝이나 중국 쪽의 부양책에 따라서 화학, 철강 이런 쪽의 움직임, 그 다음에 엔터미디어 쪽의 움직임, 이 정도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일주일이 지나가면 바로 설날이기 때문에 또 무리한다기보다 시장 상황 그냥 지켜보면서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엊그제였는데 벌써 1월에 반이 지나갔고요. 시장은 설명드린 대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큰 종목을 많이 갖고 있거나 시가총액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은 시선을 2월달로 FOMC로, 테마주의 매매를 멀티플레이어 성향으로 잘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챙기는 식으로, 잘 순환매를 따라가는 식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쪽 댓글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 지난 주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이 영상들이나 여러 가지 올라오면 댓글 활동 잘 해주셔가지고 유튜브, 그 다음에 저희 카페 이런 데가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푹 쉬고 주간 유튜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